안녕하세요. 식이월드의 은희학사입니다. 오늘은 남편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셀카 설치해놓고 촬영을 해보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도 하게 되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시기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약사라서 그런지 평상시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부분인데 저희 남편 시기님은 약국과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이기도 하고 평상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분이라 그런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은아, 알약이 물약, 가루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야? 왜 약은 꼭 알약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물론 알약보다 물약, 가루약이 더 효과가 빠릅니다. 알약이라는 게 뭔가요? 정제라고 한다면은 가루를 단단하게 압축시켜 놓은 거, 캡슐이라고 한다면은 가루나 액체를 그 캡슐 껍데기 안에 넣어 놓은 거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약을 먹으면은 그 캡슐 껍데기가 녹아야지 약이 나오게 되고, 정제라고 한다면은 이 단단함이 풀려야지 약효가 발현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게 약효의 발현 시간에 있어서는 조금 더딜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느냐에 대해 남편이 질문을 해줬고,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를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알약으로 복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냄새, 맛! 약 중에 유독 쓴냄새가 나는 항생제들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진짜 계란 방구 냄새가 나는 약들, 요거트 냄새가 나는 약, 그리고 한방 냄새가 너무 심한 알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약 상태에서도 냄새가 좋지 않은 약들을 갈아서 가루로 먹어야 된다거나 액체로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혀의 모든 미각세포가 그 모든 맛을 다 느껴야 된다고요. 아파서 약을 지어왔는데 약을 먹었더니 내가 더 아파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냄새나 맛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코팅정이나 캡슐로 먹게 되면은 이런 단점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보관, 유통기한에 있어서의 장점. 알약과 가루약을 과장해서 돌과 흙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돌을 물에 담그면은 물이 흡수가 되나요? 그냥 흘러내리죠. 근데 흙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바로 흡수해서 젖어버립니다. 가루약도 물에 살짝만 닿으려 하면은 그 표면이 바로 녹아버립니다. 같은 양이더라도 그 알약에 비해서 표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습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관에 주의해야 하는 약을 성인이 먹을 목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변할까봐 불안하겠어요. 보관 온도나 습도가 좋지 않으면 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특히 장마철같이 습할 때면은 더 빨리 습기를 머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습제와 함께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효기간도 가루약이 더 짧기 때문에 습하지 않게 건조하게 잘 보관을 해줘야 되고요.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나 냉장실에 두지 않고 그냥 실온에 서늘한 곳에 두도록 해주세요. 그 세 번째, 약이 서서히 방출되게 하려고, 일명 서방정. 알약 중에 서방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약이 서서히 방출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 알약 조만한 것이 녹아서 약물이 흡수될 건데, 이때 약효가 일정 용량으로 긴 시간 동안 지속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제형이 바로 서방정이고요. 가장 쉬운 예로는 타이레놀 서방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500mg인데 이거보다 용량이 조금 더 높은 650mg으로 복용 간격을 조금 더 길게 잡고 먹어도 된다는 약인 거예요. 서방정이니까요. 또 특이한 제형으로 삼투압에 의해 약물이 방출되는 게 있습니다. 겉껍질이 아주 단단한데 그 겉껍질에 위아래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물이 들어가면서 약이 녹아 흘러나오게끔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 단단한 겉껍질이 나중에 다 먹은 다음에는 대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약들은 깨물거나 갈지 않고 그대로 삼켜야지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서서히 방출되면서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번째, 대장까지 도달하게 하려고. 입으로 먹은 약이 대장까지 도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특수한 가공 과정을 거친 알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산균이 되겠죠. 위를 지나면서 위산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장까지 잘 갈 수 있게 만든 약인 거예요.
일정 산도에서 녹게끔 만들어준다면은 이 강한 위산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약들도 갈거나 깨물지 않고 그대로 먹어야지 대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약의 장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루약과 물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소아일 경우 알약을 삼키지 못해서. 두 번째, 복용량이 알약으로는 조제하기 힘든 양이라서. 예를 들면은 반알이면 이렇게 자르면 되지만 3분의 1정, 4분의 1정 이럴 경우에는 약사들이 아무리 잘 잘라도 정확히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세 번째, 알약으로 만들면 오히려 약효가 줄어들어서. 네 번째, 물약, 가루약으로 먹음으로써 더 빠른 약효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형태의 약이든 복용의 편의성, 약효의 속도 조절, 그리고 약 효과를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알약, 가루약, 물약을 떠나서 이 약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형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조금 적어놓은 것들만 나열해보자면 트로키 캔디, 발포정, 주사, 수액, 패치, 파스, 껌,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형은 유소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중환자까지 모두의 복용의 편의성을 늘리기 위해 개발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복용한다면 더욱더 똑똑한 복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약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